안녕, 모모쌤이야.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정말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증산작용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오늘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증산작용은 우리가 쉽게 증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증발인데, 일반적인 증발하고 좀 다른 것이 식물체에서 액체가 기체되는 거, 즉, 액체가 기체되는 거, 요게 다르고, 나머지는 증발하고 좀 비슷해. 그래, 일단은 적어야겠네. 그래, 증산작용. 증산작용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얘기하자면, 즉, 식물체 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날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증산작용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즉,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잎을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즉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뿌리부터 쭉 위쪽으로 계속 물이 올라올 수 있는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즉 식물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야. 즉 우리도 너무 물을 많이 마시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듯이 즉 식물은 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증산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식물체의 수분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너무 내가 물을 많이 먹었다. 즉 누가 물을 많이 뿌려줬겠지. 그럼 비가 오거나 즉 그래서 즉 수분이 많다 싶으면 기공을 통해서 많은 양을 바깥으로 빼면 되겠지. 즉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겠지. 이렇게 즉 수분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더울 때 부채질을 한다던가 에어컨을 튼다던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원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막 더우면 땀이 나잖아. 땀이 나면 그 땀이 기화랑 이 땀 같은 액체, 물방울 같은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화라고 해. 이 식물도 식물도 즉 무엇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빠져나감으로 즉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면서 즉 기와 열을 흡수해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사람이 땀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럼 주변의 온도가 후 시원해지는 거야. 후 시원해지게끔 해서 식물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 증산작용의 역할은 첫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 두 번째, 수분량 조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 조절. 이렇게 꼭 기억해 두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즉 각각 눈금 실린더에 식물을 두고 잎이 있는 것과 잎이 없는 것. 그럼 나하고 다는 잎이 똑같이 있네. 그럼 하나 또 다르게 해야겠지. 그래서 즉 다에는 무엇을 이렇게 비닐을 하나 씌웠어. 이랬을 때 가나 다 중에서 어느 쪽이 물의 양이 많이 내려가는지, 즉 빨리 줄어드는지를 보는 실험이거든.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은 똑같아야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눈금 실린더 이 위에 즉 식용유 같은 기름을 한 방울씩 좀 얇게 즉 위에 쭉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식용유를 떨어뜨린 이유는 즉 자연 증발을 막는 거야. 물이 자연 증발하면은 우리가 증산작용이 잎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조금 어렵거든. 곤란해. 그래. 이렇게 세 개의 눈금 실린더를 두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봤을 때 어느 눈금 실린더가 가장 많이 물의 양이 줄어들었을까? 그지? 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을 거야. 왜? 잎이 있잖아. 가하고 나는 잎이 없고만 다르거든. 즉, 가는 가장 적게 줄어들 것이고, 음, 나가 가장 많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가하고 나는 잎만 있고 없음이잖아. 즉, 잎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점점 요 나가 더 많이 물의 양이 줄어든다를 알 수 있는 실험이고, 그럼 이번에는 나하고 달을 비교해 볼 텐데 얘네들은 똑같이 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가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왜? 즉 이때는 증산작용이 언제 활발하게 이루어질까를 보는 실험이거든. 아, 힘들었어. 그래, 즉 증산작용은 비닐이 있다는 얘기는 습도가 나보다는 높겠지. 즉 습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증발하고 비슷해. 증발도 습도가 높을 때는 증발이 잘 안 되잖아. 빨래가 좀 잘 안 마르지. 습기가 많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이 비닐을 씌움으로 해서 습도를 높인 거야. 그러니까 증산이 잘 되지 않겠지. 그래서 나가 더 물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야. 그래, 두 개를 확인하는 실험은 증산이 잘 되는 환경을 보기 위한 거고, 그럼 증산은 언제 잘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 첫 번째, 지금처럼 습도는 낮을 때, 다른 말로 건조할 때. 두 번째, 이 식물이 수분량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체내에 수분량이 많을 때겠지? 세 번째, 그리고 온도는 높을 때. 그리고 네 번째, 바람이 잘 불 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왜? 증발하고 비슷하다. 근데 증발은 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더 기억해 둬야 될 게, 체내에 수분량이 많을 때, 그 식물체가 수분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것처럼 얘도, 식물도 증산을 많이 하겠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 그럼 이번에는 기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기공은 잎에 있다고 그랬어. 잎, 선생님이 잎을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잎이야. 그래, 얘를 하나의 잎이라고 보면은 이 잎에 선생님이 여기를 딱 잘랐어. 얘를 딱 잘라서 잎의 요면 보이니? 안 보이지? 잎의 여기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갖고 오면은 기공을 볼 수 있거든. 그치?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래. 즉 이참에 잎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잎이 녹색이잖아. 왜 녹색일까? 엽록체가 많아서 그래. 엽록체. 그래, 세포가 엽록체를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잎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이야. 이렇게 촘촘히 있는
요 세포들을 우리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거든. 울타리 조직이고 이 울타리 조직 아래는 즉 세포가 좀 듬성듬성 있는 즉 무슨 조직? 해면 조직이 있어. 해면 조직. 그래, 이 안에 세포가 변형돼서 가장 겉부분의 세포가 변형돼서 이것은 좀 표시를 해야겠지? 왜? 기공이니까. 우리 기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 요렇게 앵크림이 요렇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한 쌍으로 쭉 요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래, 이것을 우리는 공변세포라고 해. 공변세포. 표피세포가 변해서 공변세포를 만들고 그 공변세포가 이렇게 두 개 이루어져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 공간이 기공이야. 즉 기공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다? 공변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구나. 꼭 기억해야 돼. 그래, 공변세포는 이제 여기부터 순서가 중요한데 즉 일반적인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없는데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 엽록체가 있다 함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하면서 그럼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양분을 만들어내니까 즉 여기가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무슨 물질이 조금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현생에 의해서 주변의 물이 이 공변세포 쪽으로 흡수가 돼. 흡수가 되면은 풍선 생각하면 돼. 풍선에 물이 막 들어가. 그 풍선이 어떻게 될까? 빵빵해지겠지. 빵빵해지면서 좀 길지? 순서 기억해야 돼. 그래, 빵빵해지면서 얘가 부풀어 올라서 즉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 원래는 요 지금 선생님이 열린 모습으로 그린 거고 원래는 열려 있지가 않아. 저녁이면은 즉 강합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즉 여기다가 그리면 그냥 요렇게 살짝 그치? 이렇게 공변세포 닫혀져 있어, 기공이. 기공이 잘 안 보이지? 그러다가 낮이 되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그 순서로 인해서 빵빵해지면서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휘게 돼. 아, 여기도 중요. 휘게 되는데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잖아. 응, 그런가? 그래. 휘게 되는데 즉 이렇게 활 모양으로 서로 바깥으로 휘는 모양이 되는 이유는 어느 쪽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이다. 즉 공변세포의 안쪽이 두꺼워서 안쪽보다 얇은 쪽으로 이 팽압이 작용해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야.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이거 말 바꿔서 아주 출제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자. 그래, 그렇게 해서 휘게 되면 이때 기공이 열리니까 즉 기공이랑 기체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라고 보면 돼. 기체의 공간. 즉 그래서 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증산작용이야. 어떻게 순서 기억했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낮에, 즉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 있고 광합성에 의해서 즉 양분을 만들어내면 주변보다 무엇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삼투 현상으로 주변의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빵빵해지니까 즉 팽압에 의해서 휘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왜? 세포벽이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 그래 초승달 모양 금업달도 될 수 있겠군요. 그래, 어찌됐든 이렇게 활 모양으로 휘어져서
즉 기공이 열리게 돼서 즉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날아갈 수 있는 증산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유, 길었다. 수고했어. 그래, 이렇게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기공은 주로 잎의 앞면보다는 뒷면에 더 많아. 뒷면 쪽으로 즉 많이 증산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주로라고 했지 모두는 아니야. 물 위에 떠 있는 연잎 같은 것은 즉 뒷부분은 물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공이 많으면 안 돼요. 그쵸?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로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자. 오늘은 이렇게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식물은 이렇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도 상승할 수 있게끔 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수분량도 조절하는구나. 그리고 기공은 이렇게 해서 열리는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도 방송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칭찬해. 따봉.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